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진로 선택을 앞두고 막막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직무를 찾아라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의 진로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이 직무를 찾아라와 함께하고 난 이후에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꿈을 찾기 위한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직무를 찾아라 함께 하시는 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는 물론이고요. 맞춤형 직업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고 계시죠? 적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 상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선생님이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대주실 텐데요. 최쌤, 지난달에 함께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이제부터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첫 방송이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같이 고정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최쌤과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 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도 많은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순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텐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여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아직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 직업 선택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4학년이면 지금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미 친구들은 진로를 선택해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취업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바심도 날 테고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직무를 찾아라에 그런 면에서 잘 와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단 공부하고 있는 컨텐츠 디자인학과 어떤 학과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컨텐츠 디자인학과라는 거는 컨텐츠 제작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뭔가 만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마케팅까지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컨텐츠 빼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그런 학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보통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기획과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다 보니까요. 네. 콘텐츠 개발이나 기획자로도 많이 가고요. 아니면 웹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애니메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컨텐츠 디자인하면 좀 광범위하게 느껴졌는데 역시나 꽤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 설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오늘 주인공 일단 본인이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적성검사 결과 그만큼 중요하겠죠? 한번 볼까요? 적성검사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예술형과 관습형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네. 그리고 또 현실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술형은 아마 많이 나오셨겠지만 네. 뭔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업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관습형 같은 경우에는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반됐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마 이 친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본인 마음에서 이렇게 상반된 흥미 분야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직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검사별 추천 직업 봐도 디자이너가 들어있어요. 우선 학과는 좀 잘 선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현실형도 옆에 나와 있었어요. 현실형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현실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몸을 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기계를 만지면서 네. 직접적인 성과물을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군요. 현장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렇다면 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강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총 4가지 분야의 강점을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공간에 있어서 내가 물체를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방향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최우수 수준으로 나왔고요. 또 무언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봤을 때 정보를 종합해서 그 추론을 해내거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추리력도 오. 최우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방해가 많더라도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또한 굉장히 최우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강점이 높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뜻 들어봐도 디자이너에 맞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뛰어난 능력이 너무 많아서 진로 고민도 신중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음엔 성격적인 특성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성격적인 특성은 아무래도 흥미랑 비슷하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다방면의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군요. 성실하다고 하면 사실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 잘할 것 같아서 그쵸.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도 직업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점도 좀 볼까요? 네, 이 학생은 성취나 변화 지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발휘한 능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는 걸 직업적인 가치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 진로 요소 4가지 짚어봤는데 역시나 강점도 많고요. 기업들이 탐낼 만한 그런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좀 적성 검사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지향적인 거를 좋아하는 동시에 또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직무 환경도 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반대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상반된 코드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직무 고민을 했을 때는 내가 변화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무언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들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학생에게 추천한 직업이 또 궁금한데 첫 번째 직업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제품 디자인 사실 이전에 좀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 나온 적이 있는데 제품 디자인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디자인에 맡게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 오늘 주인공이 제품 디자이너와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예술형적인 흥미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그렇죠. 강점 중에서는 기계를 만지는 능력도 굉장히 높은 강점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의적인 면도 필요하면서 그 제품을 구현해내는 기술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에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추천 직업 어떤 게 올라왔을까요? 네, 두 번째 추천 직업은 전시 디자이너입니다. 전시 디자이너 어쩐지 기획하는 업무를 맡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맞죠. 그 전시장이나 그 전시장에서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네. 뭔가 보는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직관적이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전시장을 꾸미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좀 매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제품 디자이너, 두 번째 전시 디자이너 이렇게 추천 주셨는데 세 번째 직업도 궁금해요. 네,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조경 건축가입니다. 조경 건축가요? 사실 제 생각엔 제품 디자인하면 이렇게 좀 작은 거, 스케일이 작다 이렇게 들고 조경 건축가 하면은 좀 스케일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디자이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반되게 보이는 이 직업들을 추천해드린 이유는요. 네. 이 친구의 강점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제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디자인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내가 이 제품을 구현해내기 위한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친구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를 보면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를 하나 추천을 해드렸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공간 지각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 디자인은 우리가 좀 큰 뭔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능력에서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경 디자이너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품 디자이너를 먼저 추천 주셨잖아요. 네. 그건 이 학생과 제품 디자이너 쪽이 좀 더 맞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금 더 맞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직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라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품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성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실제로 구현을 시켜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현실형이 같이 들어있었던 제품 디자이너를 먼저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조경 건축가까지 세 가지 추천 직업을 만나봤는데 고민이 많은 오늘 주인공에게 이런 추천 직업, 직무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사전에 직무를 찾아내 미리 좀 질문을 보내왔다고 해요. 궁금한 네. 점을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아트 디렉터로 나가고 싶지만 재능과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미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네요. 아트 디렉터 그렇죠. 되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아트 디렉터 하면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좀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직업인가요? 아트 디렉터란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직업이에요. 네. 즉 예술의 기획부터 무언가 창작해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마케팅까지 총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아니고요. 네네. 최소 8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야지만이 네. 아트 디렉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구나. 지금 친구가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네. 디자인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제품 디자이너나 전시 디자이너 또 한 종류가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디자이너, 즉 내가 어떤 분야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관심 있는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트 디렉터로서의 꿈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시 디자이너와 어떤 좀 연관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먼저 경력을 쌓을지 그런 고민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도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이렇다 하고 엄청나게 끌리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 사실 참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에 아트 디렉터를 좀 관심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걸 포함해서 그닥 끌리는 게 없다. 이게 이 친구의 고민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정말 확 끌려야지만 이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있어서 확 끌린다. 정말 이게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그 직업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상상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듣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직무 분야가 어느 정도 자신의 흥미 분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그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 직무 구직 활동들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와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 선택 전에 이런 적성 검사, 충분한 상담이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분도 꼭 있기 때문에 먼저 관심 있는 직업이 있다면 체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르바이트 플러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요즘 매주마다 인적성 시험이며 면접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에 투자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단기 아르바이트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야들로 모아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네맥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네맥스에서는 아이스쇼 진행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3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19일 오늘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플랜인사이트의 채용 소식입니다. 플랜인사이트에서는 1주년 기념행사 보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3세 이하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비교적 많은 1급 9만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베이비파크의 채용 소식입니다. 베이비파크에서는 세택 베이비페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베이비파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고졸 이상의 여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2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NSF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NSF에서는 골프대회 기록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6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5만 5천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골프장 알바는 숙박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상담을 해준 친구가 4학년이었어요. 요즘 한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저희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 사실 1학년 때부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졸업이 임박해서 또 내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 마음도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니 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했을지 참 맞아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롭고 변화지향적이면서 무언가 색다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네. 직업적인 직무 환경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경제적인 것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 딱 맞는 직업 세계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 가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직업을 통해서 정말 과연 실현하고 싶은 가치는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가장 나에게 실현시키고 재미있어 하는 가치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선순위 외의 것들은 버릴 줄 알아요. 그렇죠. 버릴 줄 알고 필요한 것들만 일단 취해서 직무 활동들을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확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